지금 별명이 미술계의 장동건으로 통하고 있어요. 화가 중에 외모로 가장 유명했던 아메데오 모딜리안입니다. 이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그때 어머니가 약속을 해요. 모딜리안이 옆에서 너가 건강해진다면 엄마가 거기 있는 곳을 다 데려가겠다. 이 유명한 미술관에 가서 너가 보고 싶었던 그 모든 작품들을 보여주겠다. 그런데 놀랍게도요, 이 말을 듣고부터 모딜리아니가 조금씩 건강을 찾기 시작해요. 그리고 스스로 두 발로 다시 일어났죠. 그때 어머니가 약속을 지켜요. 모딜리아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을 다 데리고 가줬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있었어요. 그 중에서도 우피치 미술관이에요.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이 모딜리아니는 그 우피치 미술관을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. 그런데 모든 작품에 반한 게 아니었죠. 딱 한 작품이 모딜리아니의 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. 그게 뭐였냐? 그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어요. 그림은 다 보셨을 거예요. 화면 한가운데에 비너스가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비너스를 바람으로 밀어서 육지로 밀어주고 있죠. 모딜리아니는 여기서요, 독특한 점에 반해요. 이 전체적인 그림에 반한 게 아니라 비너스의 모습, 비너스의 이 쭉 내려간 어깨 라인과 이 목 라인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대요. 그리고 이때 봤던 이 그림들은 나중에 모딜리아니가 본인의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. 그렇게 모딜리아니는 한번 크게 아픈 사건 이후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예술의 중심지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게 돼요. 여기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여성이 있어요. 이 예술가들한테는 항상 뮤즈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모딜리아니에게도 빼놓으면 안 되는 여성이 있었죠. 이름이 잔 에비테른이에요. 잔 에비테른도 화가 지망생이었어요. 화실에서 모딜리아니를 만나게 된 거죠. 잔 사진을 보시면요, 굉장히 아름다워요. 이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는데 남녀가 죽고 못 살아도 누군가는 반대를 해요. 부모님이죠. 잔의 부모님이 모딜리아니를 정말 극구 반대했어요.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.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었는데 그 당시 파리에 모였던 예술가들은 문란했어요. 술은 당연하고요. 그 당시엔 마약도 엄청나게 했어요. 모딜리아니가 이 파리에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서 다른 예술가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약에 쩌들었던 거예요. 이 시기가 되면요, 정말 이 사람이 거의 몰골이 페인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. 무려 14살. 이때 잔의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아예 둘이 나가서 살림을 차려버려요. 그리고 이제부터 모딜리아니의 주 모델은 이 잔이 됐던 거죠. 그림 볼게요. 잔이 우수에 찬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영향을 준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어렸을 때 봤던 우피치 미술관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. 그 비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턱 라인과 목, 어깨 라인, 이게 그 비너스의 특징이었어요.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. 르네상스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포인트예요. 아프리카 미술. 모딜리아니가 이 파리에 가서 함께 활동했던 예술가들이 지금 다 거장이에요. 그 유명한 피카소, 마티스 다 만났는데 그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 중에 상당수가 이 아프리카 미술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. 모딜리아니도 똑같았어요. 아프리카 미술에선 뭘 받아오냐?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간 주술적인 면으로 사용했던 거예요. 굉장히 단순하고요. 눈이 작고 얼굴이 길고 신비한 면을 담고 있어요. 아몬드 모양의 눈을 하고 있고 얼굴이 비율이 안 맞죠. 쭉 길어요. 그리고 코가 길잖아요. 이게 사실 아프리카 미술의 특징이었어요. 이때부터 모딜리아니 작품에는 이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.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다른 인물을 그려도 다 비슷한 특징이 나와요.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포인트가 아니에요. 그냥 부가적인 설명인 거죠. 뭐가 포인트일까요? 눈동자가 지금 없어요. 대체 모딜리아니는 눈동자를 왜 안 그렸을까? 내가 당신의 영혼을 볼 때 눈동자를 그릴 거야. 나중에
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은 관계가 됐을 때 모딜리아니는 자네 눈동자를 그리게 돼요. 모딜리아니 성격이요, 굉장히 호탕하고 또 자기도 힘들면서 괜히 친구들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잔과 모딜리아니 친구들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도움을 줘서 드디어 1917년에 개인전을 열게 돼요. 모딜리아니의 첫 번째 개인전이었어요. 그런데 이 첫 번째 개인전은 마지막 개인전이었죠. VIP 분들을 불러서 다 같이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 전시장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. 나가봤죠? 희한하게도요, 경찰이 와 있었던 거예요. 경찰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, 이렇게 야한 그림을 어디 창밖에 보이게 다 걸어놔가지고 이 풍기물란죄다, 이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이없게도요, 모딜리아니는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이 전시회에서 오픈 당일날 잡혀가게 돼요. 갤러리 이 소유주까지. 아니 그 전에도 분명 누드화가 있었을 거고, 아니 피카소, 그리고 마티스, 다른 사람들, 수많은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렸는데 왜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모딜리아니 누드화에만 이렇게 뭐라고 했냐,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겼냐.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요, 다른 누드화는 달랐어요. 첫 번째, 보통 이 누드화를 그릴 때는 뒷배경이 있어요. 정말 그림의 뒷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, 신화적인 내용이 있죠. 보티첼리 보세요. 비너스의 탄생이잖아요. 신화적인 뒷배경이 있거나 어떤 영웅 설화 속에 나오는 여성. 이 모딜리아니의 지금 그림은요, 그냥 옆 동네 여성을 그린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시선이에요. 시선. 다른 누드화들은 이 보통 관람객을 뚫어져라 보고 있지 않아요. 묘하게 약간 옆을 보거나 살짝 아래를 보거나 비껴가 있단 말이죠. 모딜리아니 누드화는 관람자를 보게 돼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,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죠. 이런 걸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텐 이렇게 느껴졌어요. 요즘 얘기예요. 한 남자가 성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여배우가 벗은 몸으로 날 갑자기 보면서 야 좋냐?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였다는 거예요. 이 시선이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. 이 두 가지가 뭐냐면, 신화적인 장치, 시선, 이런 것들은 그 누드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. 나는 정말 여성의 벗은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신화적인 여성 속에 그런 아름다움, 비유를 보는 거지 정말 뭐 현실에 등장하는 여성을 벗겨놓고 보는 게 아니다,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였죠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걸 못 받아들인 거죠. 또 하나가 있는데,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됐어요. 이전의 누드화를 다 보시면요, 다른 누드화들은 채모가 없어요. 그런데 모딜리아니 누드화는 채모를 다 그려놨어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제 여성처럼 느껴졌던 거죠. 이거는 그 당시에 포르노였어요. 이건 예술이 아니다, 넌 지금 포르노를 하고 있는 거야. 이 누드화들 때문에 첫날에 끝나게 돼요. 모딜리아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였어요. 지금 사람들은 내 예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때부터 더 자포자기한 거죠. 더 술을 먹고 더 마약을 하고 건강은 더 안 좋아져요.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때 모딜리아니 전시회에 실제 걸렸던 작품이에요. 그때는 풍기물란죄로 압수당한 이 작품이 현재 1,900억이 넘어요. 엄청나죠? 네,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. 지금은 그래서 모딜리아니 누드화를 보겠다고 그 미술관에 엄청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. 이렇게 모딜리아니는 안타깝게도 첫 전시회가 마지막 전시회가 됐던 거죠. 잔과 함께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, 본인의 꿈은 정말 그림 팔아서 하루에 밥 3끼 먹을 정도만 벌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만 벌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이루지 못했죠. 그리고 이 모딜리아니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, 모딜리아니가 또 건강이 안 좋아져요.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, 잔이 모딜리아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딜리아니가 사망하고 얼마 뒤에 자살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고 빛이 났지만 사실 화가로서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죠.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딜리아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작품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